이 새끼가 번호 바꾸고 연락 끊고 그냥 없던 일로 한 거지? 서연이가 어떻게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넌 강남에서 편하게 살았어? 펜트하우스 살고 외제차 타고 돈 펑펑 쓰면서. 이럴 수가. 설마 저 여자가.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그랜드 플라자 호텔 크리스탈 볼룸.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보다 더 좋았어요.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제 로펌 회의실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이고 3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준혁 변호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기업 법무팀장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 마무리된 M&A 계약 3천억 규모의 거래였고 저는 6개월 동안 이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밤을 새웠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딜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셨어요. 선배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귀를 채웠고 계약서에 찍힌 도장의 붉은색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저는 38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연봉 5억, 강남 펜트하우스, 수입차, 화려한 인맥, 제가 원하던 모든 것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오늘 오후 일정 있으시죠? 결혼식 주례 말씀. 비서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1시까지 나가면 되죠? 네, 호텔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비서가 일정표를 건넸어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 변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준혁 씨, 오늘 친구 결혼식이라며? 축하 많이 해줘. 고마워요. 대학 동기인데. 유일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민우 결혼식.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오전 11시 30분. 결혼식은 오후 2시. 서둘러야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주례사 원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강민우. 제 대학 동기이자 유일한 친구. 15년 지기였어요. 의대 나와서 지금은 서울중앙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착하고 따뜻하고 제가 냉정할 때 항상 인간미를 일깨워주던 친구였습니다. 민우야, 주례. 내가 해도 돼? 한 달 전 민우가 전화로 부탁했을 때 물었어요. 당연하지. 너 말고 누가 해. 넌 내 유일한 친구잖아. 민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승낙했어요. 사실 주례 같은 거 번거롭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민우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신부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어요. 신부 이름이 뭐라고? 전화로 물었을 때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한서연이야. 우리 병원 간호사 한서연.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심장이 한번 쿵 했습니다. 한서연? 설마. 아니야. 흔한 이름이잖아. 15년 전 제가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한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에 한서연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15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냥 동명이인이겠지. 그렇게 넘겨버렸습니다. 사진도 보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고 바쁘기도 했으니까요. 오후 1시 30분.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어요.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났고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울렸으며 은은한 향수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3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안내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했어요. 검은색 정장, 흰 셔츠, 회색 넥타이.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고 구두는 광이 났으며
손목에 찬 시계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3층 복도는 조용했고 멀리서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이트 앤 골드로 장식된 입구가 보였고 강민우 한서연 결혼식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서 있었어요. 신랑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우가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준혁아, 민우가 돌아서며 환하게 웃었어요.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축하해, 민우야. 저도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떨리지? 엄청. 아침부터 화장실 3번 갔어. 민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신부 봤어? 아직 보면 안 된대. 전통이라나 뭐라나.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진짜 예쁘다. 사진 봤는데 완전 여신이야.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만났어? 병원에서 서연이가 간호사거든. 작년에 환자 치료하다가 알게 됐어. 민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이는? 37살. 나보다 1살 어려.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37살. 민우보다 1살 아래. 그럼 저보다도 1살 아래네요. 좋겠다. 드디어 총각딱지 뗐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준혁아, 사실 서연이한테 딸이 하나 있어. 응? 저는 깜짝 놀라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만난 남자한테서 낳았대. 근데 그 남자가 도망갔나 봐. 15년 동안 혼자 키웠어.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몇 살인데? 14살. 중학교 2학년이야. 14살. 15년 전. 대학 때. 혼자 키움. 뭔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괜찮아? 그게 부담되지 않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고민했어. 솔직히 말하면 고민 많이 했지. 근데 지우 만나보니까 착하더라. 그리고 서연이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 혼자 애 키우면서 나한테 말 못할 고생을 한 거야. 민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지우도 서연이도 둘 다 이제 내 가족이야.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민우의 얼굴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키움. 14살 딸. 대학 때 남자가 도망감. 한서연이라는 이름. 모든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동명이인이야. 잘 생각했어. 넌 좋은 사람이야. 고마워 준혁아. 너만 믿는다. 민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후 1시 50분. 주례를 위해 본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랜드 볼룸은 웅장했어요. 천장은 높았고 샹들리에가 여러 개 빛났으며 양쪽으로 하얀 의자들이 200개쯤 놓여 있었습니다. 복도 중앙에는 하얀 카펫이 깔렸고 양옆으로 장미 꽃다발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흘렀어요. 부드러운 멜로디가 홀을 채웠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작게 들렸으며 향수와 꽃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단상 위 주례석에 앉았어요. 주례사 원고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으로 넘기며 마지막 확인을 했어요. 신랑 강민우 군과 신부 한서연 양은 평범한 문장이었습니다. 수십 번 읽었던 문장. 한서연. 그 이름을 볼 때마다 15년 전 여자친구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2시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경쾌한 행진곡이 흘렀고 민우가 복도를 걸어 들어왔어요. 양쪽 부모님과 함께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고 플래시가 번쩍였으며 민우의 얼굴에는 긴장과 행복이 섞여 있었어요. 민우가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이제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어요. 캐논 변주곡, 파엘벨의 캐논, 피아노 선율이 천천히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200명의 사람들이 복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베일이 얼굴을 가렸지만 윤곽은 보였어요.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피아노 선율에 맞춰 느리게 다가왔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고 하객들의 탄성이 작게 흘러나왔으며 예쁘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신부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베일 너머로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베일 속 얼굴의 윤곽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3m 앞, 신부가 단상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민우에게 건네려는 순간 신부가 잠깐 고개를 들었어요. 베일 속 얼굴, 제 눈과 신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피아노 소리가 멀어졌고 하객들의 소리가 사라졌으며 플래시 빛도 흐려졌습니다. 오직 그 얼굴만이 제 시야에 또렷하게 박혔어요. 익숙한 얼굴, 너무나 익숙한 얼굴. 15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 울면서 제게 매달렸던 그 얼굴. 제가 50만 원을 건네며 병원 가라고 차갑게 말했던 그날의 그 얼굴. 한서연. 제 대학 시절 여자친구. 15년 전 제가 임신시키고 버린 그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의 신부로. 손에서 원고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으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서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15년 만에 재회.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차갑고 텅 비고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숨겨진 것들을 15년간 쌓인 무언가가 그 안에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민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민우의 목소리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연이 민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환한 미소. 저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민우가 말했던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4살 딸. 대학 때 남자한테 버림받음. 15년 동안 혼자 키움. 14살. 15년 전. 대학 때 버림받음. 그 모든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례사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야 했어요.
주례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원고를 주었습니다. 종이가 땀에 젖어 축축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신랑 강민우 군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신부 한서연 양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여자. 제가 버린 그 여자. 지금 제 유일한 친구의 신부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그 아이가 민우가 말했던 14살 딸 지우가 제 딸이란 말입니까? 주례사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식은 땀을 흘리며 그저 원고에 적힌 글자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신랑 신부의 백년가약을 축하합니다. 마지막 말을 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민우와 서연이 절을 하고 부모님들께 인사하고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으며 축하의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민우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15년 만에 다시 본 그 여자. 제가 버린 그 여자가 지금 제 친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단상 옆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09년 3월 서울 관악구. 그때 저는 23살이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 관악구 낡은 고시원 3평방에서 살았어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책더미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복도에서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으며 벽은 얇아서 옆방 사람 기침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사법시험만 붙으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서관 가고 밤 12시에 고시원 돌아와 2시까지 공부하고 3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는 생활. 친구도 없었고 취미도 없었으며 오직 공부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게 단 하나의 위안이 있었어요. 한서연. 바로 옆 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2006년 봄, 대학 도서관. 처음 만난 건 제가 대학 1학년 때였어요.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여학생이 앉았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고 깨끗한 얼굴에 화장기 없이도 예뻤으며 집중해서 책 읽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기 펜 하나만 빌려줄 수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여기요. 펜을 건넸어요. 고마워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따뜻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고 인사하게 됐고 커피 마시게 됐고 밥 먹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오빠는 뭐 공부해요? 법학과예요. 사법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우와, 대단하다. 저는 간호학과예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간호사 되려고요? 네. 사람들 아프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에 저는 마음을 뺏겼어요. 2006년 여름. 고백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대학 뒷산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옆에 앉아 있었고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날렸으며 저녁 햇살이 그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서연아, 응, 너 좋아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동그래졌고
볼이 빨개졌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도 오빠 좋아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연애. 서연은 저에게 빛이었습니다. 고시 공부로 지쳐 있을 때 서연이 도서관에 간식을 갖다 줬어요. 오빠 힘내. 나는 오빠 믿어.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데이트도 제대로 못했어요.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고 한강공원 걸으며 손잡고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오빠, 시험 붙으면 뭐 하고 싶어? 응. 너랑 여행 가고 싶어. 제주도. 진짜? 나도 가고 싶다. 서연이 좋아하며 제 팔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결혼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응, 꼭 하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서연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사법시험 붙으면 판사나 검사 되고 서연은 간호사 되고 같이 아파트 사서 살고 아이 낳고 그런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2009년 봄, 제가 대학 4학년이 되고 서연도 간호학과 3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사법시험 1차를 통과했고 2차 시험이 1년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였어요. 이때 떨어지면 또 1년을 허비하는 거였으니까요. 공부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하루 18시간씩 공부했고 서연을 만나는 시간도 줄었으며 전화도 잘 받지 못했어요. 오빠, 요즘 너무 바쁘지? 미안해. 시험이 1년 남아서. 괜찮아. 나도 임상 실습 바빠. 조금만 참자. 우리 서연은 항상 이해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09년 5월 23일 토요일,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오늘 시간 돼. 잠깐만 만나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할게. 학교 앞 카페로 와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오후 3시, 학교 앞 드림 카페. 서연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눈이 부어 있었으며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왔어? 제가 앞에 앉았습니다. 응,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고 오직 그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임신. 임신?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 6주째야. 병원 가서 확인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들었다가 놓았고 다시 들었다가 또 놓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떡해. 오빠, 서연이 울먹였어요. 6주, 한 달 반 전. 그때 제가 시험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서연이 고시원으로 찾아왔었습니다. 위로해주려고 힘내라고 안아줬고 그리고 확실해? 응, 병원에서 초음파도 봤어. 아기. 이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페 안은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커피 머신 소리가 요란하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뇌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6주, 아기. 지금 제 나이 23살.
사법시험 1년 남음. 만약 아기를 낳으면 학교 그만둬야 함. 시험도 포기. 돈 벌어야 함. 아르바이트, 취직, 결혼, 양육, 모든 게 무너집니다. 제 인생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져요. 오빠, 뭐라고 좀 해줘.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어요. 떨리고 있었고 땀에 젖어 있었으며 필사적으로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을 쳐다봤어요. 울고 있는 얼굴,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 22살 여대생 간호학과 3학년. 아직 졸업도 안 했고 취업도 안 했으며 부모님께 어떻게 말할지도 모르는 상태. 그리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 인생을 선택했어요. 서연아, 제 목소리가 냉정하게 식어갔습니다. 지금은 안 돼. 뭐, 서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나 시험 1년 남았어. 지금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해. 이번에 떨어지면 또 1년 허비야. 그럼 우리 둘 다 끝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 아기가. 나중에 하자. 내가 시험 붙으면 그때 제대로 하자.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때는 내가 책임질게.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미안하지만 저는 눈을 피했어요. 병원 가야 해. 서연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서연아, 우리 둘 다 아직 학생이야. 너도 졸업 안 했잖아. 취업도 해야 하고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지금 아기 낳으면 우리 인생 다 망가져. 제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합리화였어요. 저는 제 선택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자.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시험 붙고 안정되면 그때 우리 제대로 결혼하고 아기 낳자. 응?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테이블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작은 물방울들이 번져갔습니다. 얼마 드는데요? 한참 후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돈은 내가 마련할게.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표정을 지우고 그저 텅 빈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3일 후 은행에서 50만 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 전부였어요. 사법시험 공부하면서 틈틈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하고 전단지 돌리고 과외하면서 번 돈.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5월 27일 수요일 학교 앞 서연을 만났습니다. 봉투에 50만 원을 넣어 건넸어요. 이걸로 병원 가. 내가 알아봤는데 이 정도면 된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고 입술을 깨물었으며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정말 이렇게 해야 해? 서연아, 미안해.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저는 눈을 피했어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자. 내가 시험 붙으면 그때 다시. 그때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볼게요.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봉투를 꼭 쥐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고 걸음이 비틀거렸으며 몇 번이나 멈춰서서 뒤돌아볼 것 같았지만 끝내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으로 돌아가 책을 펼쳤어요. 공부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서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산부인과였어요. 봉투 속 50만 원을 꼭 쥐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출퇴근 시간이라 빽빽했고 냄새가 났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배를 감싸쥐었어요. 아기야, 미안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하얀 건물, 깨끗한 로비, 조용한 복도, 접수를 했고 수술 동의서를 받았으며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아무도 말이 없었으며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수술 전에 초음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한서연님, 초음파실로 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어요. 서연이 일어나 초음파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시고 옷 조금 올려주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차가운 젤을 배에 발랐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초음파 기계를 배 위에 댔습니다. 화면에 뭔가 나타났어요. 6주 2일이네요. 여기 보이시죠?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점, 아주 작은 점 하나. 이게 아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여기 이 깜빡이는 거 보이세요? 의사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작은 점 안에서 뭔가 빠르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에요. 심장 박동. 의사가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콩닥콩닥콩닥 빠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심장 소리, 아기의 심장 소리.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콩닥콩닥콩닥 규칙적으로 빠르게 힘차게 뛰는 소리. 살아 있었어요. 그 작은 점이 살아 있었습니다. 분당 140회 정도네요. 정상이에요. 의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소리가 온 세상을 울리는 것 같았어요. 콩닥콩닥콩닥. 나를 살려줘. 엄마, 나를 지켜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깜빡이는 작은 빛, 뛰고 있는 심장, 살아있는 생명. 수술 준비되셨으면 저쪽 대기실로 가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지만 다리가 무거웠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문에 수술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콩닥콩닥콩닥. 귓가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아기의 심장 소리가. 나를 살려줘. 그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서연은 문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뒤돌아섰어요. 복도를 다시 걸어갔습니다. 환자분, 어디 가세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접수대를 지나쳤고 로비를 가로질렀으며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킬게. 꼭 지킬게. 배를 감싸쥐고 울었어요. 콩닥콩닥콩닥. 그 심장 소리가 계속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50만 원은 그대로 병원에 두고 왔습니다. 서연은 그날 선택했어요. 준혁이 아니라 아기를 선택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낳기로 결심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서연에게 전화했어요. 다녀왔어? 네, 서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괜찮아? 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서연과의 연락도 점점 줄었고 만나는 횟수도 줄었으며 한 달 후에는 거의 연락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 휴대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새 폰으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이게
나은 거야. 서연도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2010년 2월 사법시험 2차 합격. 제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었어요.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3년간의 고생이 결실을 맺었고 이제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었으며 제가 꿈꾸던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문득 서연이 떠올랐어요. 서연이한테 말해줄까? 하지만 번호를 지워서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괜찮겠지. 서연도 이제 간호사 됐을 거고 새로운 사람 만났겠지. 그렇게 합리화했어요. 그리고 서연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서연이 병원을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서연이 혼자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서연이 15년 동안 혼자 딸을 키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딸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제 친구 민우의 의붓딸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주례사를 끝내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앉았어요. 식장 직원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주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단상에서 민우와 서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사진사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쳤으며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우가 서연을 안았어요. 서연이 웃으며 민우에게 기댔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15년 전 제가 버린 그 여자가 지금 저기서 웃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준혁아, 민우가 단상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같이 사진 찍자.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는 다리로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주례까지 서줘서 진짜 고마워. 민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 겨우 그 말만 했어요. 자, 신랑 신부 그리고 주례 선생님 같이 찍겠습니다.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민우가 가운데 서고 서연이 왼쪽에, 제가 오른쪽에 섰어요. 서연과의 거리가 1미터쯤 되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서연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은은한 장미향. 15년 전 서연이 즐겨 쓰던 그 향수와 비슷했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저를 슬쩍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남처럼 낯선 사람을 보듯 그렇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우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 피로 연장. 호텔 2층 연회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홀에 원탁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하얀 천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중앙에는 커다란 무대가 있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례석에 앉았어요. 단상 옆 특별석이었습니다. 민우와 서연이 입장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고 음악이 흘렀으며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우와 서연이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메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함께 앉았고 저는 그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 샐러드, 스프,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민우가 서연을 쳐다봤어요. 서연이한테는 14살 딸이 있어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우를 만나고 서연이가 1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게 되면서 결심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서연이와 지우 둘 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3명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와, 멋있다. 대단하네. 하객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저는 손이 떨려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힘들게 14살 딸. 그 단어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서연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밤에는 눈물 흘리고 낮에는 웃으며 버텼습니다. 지우한테 미안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민우 오빠를 만나면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지우도 이제 아빠가 생겼고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세요. 박수가 더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감동이다. 행복하세요. 하객들이 소리쳤어요. 저는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서연. 15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 서연. 밤에는 눈물 흘린 서연. 그 모든 게 저 때문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오후 3시 30분. 피로연이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민우와 서연에게 다가가 축하했고 사진을 찍었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충혈된 눈. 이준혁? 너는 뭘 한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엄마. 높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의 목소리.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입구에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14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어요. 키는 160cm 정도. 긴 생머리를 뒤로 묶었고 교복을 입고 있었으며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창백했어요.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우야. 서연이 벌떡 일어나 소녀에게 달려갔어요. 학원 끝났어? 밥은 먹었어? 서연이 소녀를 꼭 안았습니다. 응, 먹었어. 엄마 결혼식 보러 왔어. 소녀가 대답했어요. 민우도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왔구나. 학원 힘들었지? 괜찮아요. 민우 아저씨. 아니, 아빠. 소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소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이제 우리 딸이야.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우, 14살, 서연의 딸, 15년 전, 서연이 임신했던 그 아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지우를 관찰했습니다. 얼굴형,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을 자세히 봤어요. 서연을 닮았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눈매가 서연과 다릅니다. 서연은 동그란 눈인데 지우는 조금 가늘고
날카로운 눈이었어요. 코도 다릅니다. 서연은 낮은 코인데 지우는 콧대가 높았어요. 얼굴형도 서연은 둥근 얼굴인데 지우는 약간 긴 얼굴이었습니다. 누구를 닮은 거지? 그 순간 제 어릴 적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학교 때 제 얼굴, 가늘고 날카로운 눈, 높은 콧대, 긴 얼굴형. 지우와 비슷했어요. 여러분, 제 딸 소개합니다. 민우가 지우의 손을 잡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한지우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에요. 지우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예쁘다. 착해 보인다. 칭찬이 쏟아졌어요. 저는 지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14살. 지금이 2024년 11월이니까. 2010년생. 아니, 잠깐. 서연이 임신한 게 2009년 5월. 그럼 아기를 낳은 건 2010년 2월쯤. 2010년 2월생이면 지금 14살 맞습니다.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으며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설마. 하지만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임신 6주. 2009년 5월. 아기 출산 2010년 2월. 14살 2010년생. 서연이 병원 안 가고 혼자 낳음. 15년 동안 혼자 키움. 그리고 지금 저와 닮은 얼굴. 그럼 지우는 제 딸이란 말입니까? 지우가 자리에 앉았어요. 서연 옆에 앉았고 민우가 반대편에 앉았으며 세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지우가 밥을 먹는 모습, 젓가락을 드는 손, 고개를 갸웃하는 표정, 모든 게 낯익었습니다. 제가 밥 먹을 때의 습관과 비슷했어요.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오후 4시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어요. 민우 가족도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사진 찍자. 민우가 지우 손을 잡고 포토존으로 갔어요. 서연도 함께 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사진사가 하나, 둘, 셋 외쳤으며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 사진. 행복한 가족의 모습.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가족 중 한 명이 사실은 제 피를 나눈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우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우의 눈. 가늘고 날카로운 눈. 제 눈과 똑같았습니다. 지우가 서연에게 물었어요. 엄마, 저분 누구예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깐 멈칫했고 눈빛이 흔들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줄에 서주신 분이야. 민우 아빠 친구분.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쳐다봤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 뭔가 궁금해하는 표정.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손이 떨렸으며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확인해야 돼.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지? 민우에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서연에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DNA 검사? 하지만 지우의 머리카락이나 침을 어떻게 구합니까?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준혁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였어요. 괜찮아? 얼굴색이 안 좋은데.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오늘 주례까지 서느라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민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지우 봤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응. 착하지? 처음엔 나한테 경계하더니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줘. 너무 기뻐. 민우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민우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응? 지우. 친아빠는 어떻게 됐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모르겠어. 서연이가 자세히 말 안 해줘. 그냥 대학 때 사귀던 남자였는데 임신하니까 도망갔대. 연락도 끊었고. 그래. 응. 그 남자. 정말 나쁜 놈이야. 어떻게 임신한 여자를 버릴 수가 있어? 민우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쁜 놈. 맞습니다. 저는 나쁜 놈이에요. 그래도 이제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지우 친아버지 역할은 내가 할 거야. 민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어요. 준혁아, 나중에 우리 집 놀러와. 서연이 요리 잘해. 지우도 보고. 응. 나중에.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지우가 내 딸이라면 그럼 저는 15년 동안 제 딸을 버린 겁니다. 서연을 버린 것도 모자라 제 피를 나눈 아이까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제 친구의 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우를 아빠라고 부르고 민우의 사랑을 받고 민우와 가족이 되어 저는 그저 엄마 친구일 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했습니다. DNA 친자 확인 비용. 여러 병원들이 나왔습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머리카락이나 침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구하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우가 정말 제 딸인지. 연회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 서연, 지우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가족.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제가 저지른 끔찍한 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내린 선택. 50만 원을 건네며 병원 가라고 말했던 그날. 그 선택이 지금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복도 끝에서 서연이 나왔어요. 화장실에 가려는지 혼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15년 만에 단둘이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걸음을 멈췄어요. 저도 멈췄습니다. 10m 거리.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서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감춰진 게 있었어요. 원망, 분노, 슬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에도 똑같이 뒷모습을 봤었어요. 50만 원을 받아들고 병원으로 가던 그 뒷모습.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서연을 버렸지만 지금은 서연이 저를 버린 거였습니다. 오후 5시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홀이 점점 비어갔으며 직원들이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좋은 결혼식 됐어.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우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너도 빨리 결혼해. 좋은 사람 만나. 민우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봐야 해. 저녁 식사 예약해 놨거든. 너는? 나는 좀 쉬다 갈게. 그래. 조심히 들어가. 민우가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서연과 지우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홀이 거의 비었어요. 직원들만 남아 정리하고 있었고 조명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으며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DNA 친자 확인, 머리카락 채취 방법, 비밀리에 친자 확인하는 법. 손가락이 떨렸어요. 정말 확인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이준혁 변호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 차갑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10m 거리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드레스를 입은 모습, 화장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제 목소리가 잠겨 나왔어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응? 따라오세요. 서연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따라갔어요. 호텔 3층 휴게실,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소파 몇 개와 테이블이 있었고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으며 아무도 없었어요. 서연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보고 앉았어요. 2m 거리, 15년 만에 제대로 마주 앉은 순간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1분, 2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저를 쳐다봤고 저도 서연을 쳐다봤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22살 대학생 때의 통통하고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37살이 된 지금 얼굴은 야위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패였으며 입가는 내려가 있었어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놀랐죠? 제 결혼식 줄에 서는 기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아, 나는 15년이네요. 15년 만에 보는 거. 서연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성공하셨나 봐요.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연봉도 많이 받으시겠어요. 미안해. 뭐가요? 모든 게 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에 온기가 없었어요. 지우 봤죠? 응. 예쁘죠? 14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서연아,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뭐요? 지우가 그때 그 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저를 쳐다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네, 짧게 대답했어요. 당신 생각이 맞아요. 지우는 당신 딸이에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소리가 났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으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어요.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어떻게냐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궁금한 거 다 말해줄게요. 15년 동안 뭐 했는지.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2009년 5월 27일
당신이 50만 원 건네던 날 기억해요? 응. 병원 갔어요. 강남에 있는 산부인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접수하고 수술 동의서 쓰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모두 고개 숙이고 죄인처럼 앉아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음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배에 젤 바르고 기계 댔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여줬어요. 서연이 손으로 가슴을 짚었어요. 작은 점이 보였어요. 정말 작은 점. 그런데 그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심장이었어요. 아기 심장. 콩닥콩닥콩닥. 그렇게 뛰고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의사가 스피커 켰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콩닥콩닥콩닥. 서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분당 140회래요. 정상이래요. 건강하대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소리 듣는 순간 알았어요. 못 죽인다고.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다고. 서연아. 수술실 앞까지 갔어요. 문손잡이 잡았어요. 그런데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열 수가 없었어요. 문을. 콩닥콩닥콩닥.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서 울렸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병원 밖으로. 50만 원 그대로 두고.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친구 집 화장실에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부모님한테 말했어요. 그날 밤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가 울었어요. 아빠가 소리 질렀어요. 그 남자 누구냐, 당장 데려와라. 책임지게 해라. 미안해. 연락했어요. 당신한테. 근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번호 바꾸셨더라고요. 서연이 저를 쳐다봤어요. 사법시험 공부 집중한다고 번호 바꾸셨죠?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학교도 그만뒀어요. 임신 5개월 때 배가 불러오니까 다닐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취업도 못했죠. 간호사 면허는 땄지만 신입인데 임신한 간호사를 어느 병원이 받겠어요? 201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진통이 왔어요. 새벽 2시쯤. 부모님 집 화장실에서. 병원은 돈이 없었어요. 출산 비용 200만 원. 어디서 구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가 구급차 불렀어요. 응급실로 갔죠. 혼자. 부모님은? 아빠가 절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 애 낳으면 내 딸 아니다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왔어요. 3시간 진통 끝에 간호사들이 도와줬어요. 서연이 눈을 감았어요. 처음 울음소리 들었을 때 세상이 다 제 거가 된 것 같았어요. 작은 손, 작은 발, 까만 눈동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어요. 지우라고 이름 지었어요.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런 의미로. 병원비 280만 원. 출산 비용에 입원비까지. 서연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언니한테 빌렸어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갚겠다고, 꼭 갚겠다고. 퇴원하고 고시원 갔어요. 신림동 고시원 3평짜리 방. 고시원? 친구네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제일 싼 곳이 고시원이었어요. 월세 25만 원. 서연이 멀리를 바라봤어요. 지우 안고 계단 올라갔어요. 곰팡이 냄새 나는 좁은 방.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고. 첫날 밤 지우가 울었어요. 배고파서. 근데 분유가 없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편의점 가서 분유 샀어요. 2만 원짜리.
통장 잔고 3만 원이었는데 일해야 했어요. 돈 벌어야 했으니까. 서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우 100일도 안 됐을 때부터 일 나갔어요. 친구한테 몇 시간씩 맡기고 어떤 일을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청소, 오피스 청소했어요. 한 달에 80만 원. 8시 반부터 12시까지. 식당 설거지 60만 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단지 돌렸어요. 40만 원. 서연이 손을 펼쳤어요.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편의점 야간. 70만 원. 하루에 18시간? 네. 18시간 일했어요. 한 달에 250만 원 벌었어요. 지우는 친구네 맡겼어요. 미안하고 고맙고 또 미안했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월세 25만 원, 분유값 10만 원, 기저귀값 5만 원, 언니한테 갚는 돈 30만 원. 제 밥값은 하루 3천 원이었어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서연아.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지우가 돌이 되고 두 돌이 되고 세 돌이 될 때까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 첫 돌 때 축하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가 미역국 끓여줬어요. 돌반지 대신 플라스틱 반지 줬어요. 지우가 5살 때 서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갑자기 코피 났어요. 자주 하루에 3번씩 병원 갔어요. 혈액 검사했더니 서연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혈액암이래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확히는 골수 문제래요. 피를 제대로 못 만든대요. 표적 항암제 먹어야 한대요. 한 달에 200만 원씩. 200만 원? 제 월급이 250만 원인데 치료비가 200만 원이에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대출 받았어요.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언니한테 또 빌었어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조카들 학원비까지 빌렸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 더 늘렸어요. 하루 20시간씩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집에 갔어요. 지우는 혼자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유치원 가고 혼자 돌아와서 혼자 자고. 서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가 없어서, 아빠가 없어서, 가난해서, 아파서. 지우가 7살 때 물어봤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아빠가 없어? 그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라고 했어요. 서연이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을 죽인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야 지우한테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 지우가 또 물었어요. 아빠는 나를 사랑했어?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많이 사랑했어. 하늘에서 너 보고 있을 거야 라고. 서연이 목이 메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 10살 때 지우가 쓰러졌어요. 학교에서.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응급실 갔더니 골수 이식 필요하대요. 안 하면 3년 못 산대요. 비용이 1억이래요. 1억? 어디서 구해요? 제가 15년 동안 번 돈 다 합쳐도 5천만 원인데 어디서 1억을 구해요?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은행 가서 대출 신청했어요. 거절당했어요. 신용점수 낮대요. 이미 빚이 5천만 원인데 더 못 빌려준대요. 친척들한테 다 연락했어요. 다 거절당했어요. 또 빌리러 왔냐? 언제 갚을 거냐? 이제 그만 연락해라. 작년이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우가 죽을 것 같았어요. 약도 안 듣고 계속 쓰러지고 코피 나고
그때 민우 오빠 만났어요. 서연이 눈을 들었어요. 병원에서 민우 오빠가 지우 재활치료 담당 의사였어요. 지우 상황 알고 도와주겠대요. 치료비 부담해주겠대요. 그리고 결혼하자고 했어요.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동정으로 결혼할 수 없다고. 근데 민우 오빠가 진심이더라고요. 지우도 사랑한대요. 저도 사랑한대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지우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서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이게 제 15년이에요. 이준혁 변호사님, 차갑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뭘 했어요? 사법시험 붙었죠? 축하해요. 로펌 들어갔죠? 대단해요. 파트너 됐죠? 연봉 5억 받죠? 강남 펜트하우스 살죠? 외제차 타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행복했죠? 성공했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죠? 저는요. 서연이 일어섰어요. 15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지우 재우고 화장실 가서 소리 죽여가며 울었어요. 손 봐요. 이거.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이게 15년이에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전단지 돌리고 지우 씻기고 밥 먹이고 약 먹이고.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당신은요? 저를 쳐다봤어요. 그 손으로 뭐 했어요? 키보드 두드렸죠? 계약서 검토했죠? 골프 쳤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그 말로 15년이 돌아와요? 지우가 겪은 고통이 사라져요? 제 인생이 복구돼요?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서연이 가방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였어요.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환자명 한지우 14세, 진단명 만성 골수부전, 재생불량성 빈혈, 권고 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예상 비용 1억 2천만 원, 비고 조속한 이식 필요, 현재 상태로는 1에서 2년 내 생명 위험. 숨이 막혔습니다. 지우가 이렇게, 네, 죽어가고 있어요. 제 딸이, 아니, 우리 딸이.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 오빠가 비용 부담하기로 했어요. 결혼하면서. 그래서 결혼했어요. 지우 살리려고. 서연이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 아세요? 왜 제가 민우 오빠와 결혼했는지? 사랑?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우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뭐? 남자 목소리. 저희 둘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고 입이 벌어져 있었으며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우 오빠, 우리 딸, 이준혁이랑 당신이, 우리 딸. 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준혁아, 너였어? 15년 전에 서연이를 임신시키고 도망간 남자가 너였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우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대답해. 이준혁 너였어? 민우야. 대답하라고.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어요. 내가 그랬어.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 실망,
배신,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이 새끼가, 민우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우의 손이 제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새끼가 힘이 엄청났어요. 목이 조여들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으며 민우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15년 동안 내 옆에 있으면서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밤 술 마시면서 민우야, 넌 내 유일한 친구야. 그렇게 말하면서 민우야, 미안. 입 닥쳐. 민우가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어요. 통증이 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넌 결혼도 안 했잖아.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그거 알아? 얼마나 이상했는지. 38살까지 결혼 안 하고 내가 선볼 사람 소개해줄게 그러면 맨날 거절하고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일 바빠서 아직 생각 없어서 그딴 핑계만 대고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죄책감 때문이었구나. 서연이 생각나서 결혼 못한 거였구나. 미안해. 미안? 그러면서 서연이 찾아보지도 않았어? 아이 있는지 확인도 안 했어?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번호 바꾸고 연락 끊고 그냥 없던 일로 한 거지. 서연이가 어떻게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15년 동안 서연을 찾아보지 않았어요. 궁금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두려움에 그냥 덮어버렸어요. 서연이가 15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우고 지우가 죽어가고 그 모든 걸 민우가 흐느꼈습니다. 넌 강남에서 편하게 살았어? 펜트하우스 살고 외제차 타고 돈 펑펑 쓰면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민우가 주먹을 들었습니다. 민우 오빠 안 돼요. 서연이 민우를 붙잡았어요. 나요, 서연 씨. 때리지 마세요. 제발. 서연이 민우 팔을 꼭 잡았습니다. 민우가 주먹을 내렸어요. 하지만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민우가 울부짖었어요. 내가 내 친군데. 고민 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15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말할 수가 없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 너무 죄스러웠어. 너한테 참아. 민우가 저를 놓았어요. 뒤로 물러서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이제라도 찾아볼 생각 했어? 서연이를? 지우를? 몰랐어. 서연이가 어떻게 사는지. 결혼했을 줄 알았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 찾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SNS 한 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었어. 서연이 계정 있었어. 지우 사진도 올라와 있었어. 몰랐어. 정말 사실이었어요. 저는 서연 이름을 검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죄책감에 그냥 피했어요. 민우가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서연 씨, 네, 나한테 한 말, 진심이에요? 어떤 말이요? 사랑 없다고, 지우 살리려고 결혼했다고.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뭐? 거짓말이었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오빠 사랑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동정인 줄 알았어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오빠 보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지우한테도 잘해주고 저한테도 잘해주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까 그 말은
이준혁한테 상처 주고 싶어서 한 거예요. 15년 동안 쌓인 분노를 쏟아낸 거예요. 서연 씨, 미안해요. 오빠한테 상처 드렸어요. 오빠는 정말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서연이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결혼 취소하고 싶으시면 이해해요. 제가 숨긴 게 너무 많아요. 지우 친아빠가 오빠 친구라는 것도. 서연 씨, 민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요.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서연 씨가 저한테 100% 마음 없다는 거. 오빠, 그래도 괜찮았어요. 시간 지나면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민우가 서연을 쳐다봤어요. 지금 진심이에요? 나 사랑한다는 거? 네, 진심이에요. 그럼 됐어요. 민우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난 서연 씨랑 지우 놓칠 수 없어요. 한 번 안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나요? 서연이 민우 품에서 울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5년 전 제가 버렸던 여자, 제가 차갑게 돌아섰던 여자, 지금 다른 남자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였어요. 저는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민우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준혁? 응. 서연이는 내가 지킬 거야. 지우도. 민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넌 우리 앞에서 사라져줘. 민우야. 15년 동안 내가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없어줘. 칼처럼 날카로운 말이었어요. 지우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친아빠라는 거. 하지만 지우는 이제 내 딸이야.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민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자격 없어. 14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본 주제에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지 마.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알았어.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떠날게. 다신 나타나지 않을게.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저는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어요. 버튼을 누르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어린 목소리. 돌아봤어요.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14살 소녀. 제 딸. 15년 전 제가 죽이려 했던 아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우시는 거예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거짓말. 눈 빨개요. 지우가 가방에서 휴지를 꺼냈습니다. 쓰세요. 작은 손이 휴지를 건넸어요.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 가느다란 손가락. 제 손과 닮았어요. 고마워. 휴지를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저씨는 엄마 친구예요? 응. 오래전에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민우 아빠도. 무슨 일 있어요? 지우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정말요? 응. 내 엄마랑 민우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하거든. 아저씨는요? 응. 아저씨도 누굴 사랑해요? 순진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쳐다봤어요. 너를 사랑해.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한 번도 안아본 적 없지만, 너는 내 딸이야.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있었어. 근데 내가 놓쳤어. 왜요? 바보였어.
아저씨가. 지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다시 찾아가면 되잖아요. 너무 늦었어. 늦은 거 없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진심이면 언젠가는 통한대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서연과 닮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 봐. 엄마 기다리실 거야. 네. 아저씨도 힘내세요. 지우가 손을 흔들며 복도로 사라졌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하고 무너진 얼굴. 3일 후 로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계약서를 봐도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고 회의를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으며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이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서울중앙대학병원 소아혈액 종양과 지우의 담당과 병원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중앙대학병원입니다. 소아혈액 종양과 연결 부탁드립니다. 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소아혈액 종양과입니다. 한지우 환자. 조혈모세포 이식 비용이 얼마죠? 환자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버지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이기도 했어요. 잠시만요. 컴퓨터 자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우 환자분. 이식 비용이 총 1억 2천만 원 예상됩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 포함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능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6개월 안에 이식 권장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1억 2천만 원.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펜트하우스 담보 대출 빼고 현금 3억. 충분했어요. 다음 날 익명으로 병원에 입금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송금인 이름 익명의 기부자. 메모 한지우 환자 치료비로 사용 바랍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정말 익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세금 혜택 못 받으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제 이름 남기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송금 완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출금 1억 2천만 원. 그날 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아. 응. 지우 치료비. 내가 보낸 거지? 병원에서 연락 왔어. 익명으로 1억 2천이 들어왔대. 딱 이식 비용이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말고 누가 있어? 미안해. 14년 동안 못 해준 거. 이거라도. 준혁아. 민우가 울먹였습니다.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 화는 났지만 이건 정말 고맙다. 지우 잘 부탁해. 그래. 내가 꼭 지킬게. 전화가 끊겼어요. 일주일 후 로펌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사표 쓰고 싶습니다. 뭐? 왜? 무슨 일 있어? 개인 사정입니다. 이 변호사 지금 파트너인데 그만두면 손해 엄청 커. 연봉도 포기하고 지분도 날리는 건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만두겠습니다. 대표가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인수인계 한 달 안에 해. 감사합니다. 3주 후 펜트하우스를 내놓았습니다. 강남 압구정동 30평형. 시세 35억. 금매로 32억에 팔았어요. 대출 15억 갚고 남은 돈 17억. 외제차도 팔았습니다. 8천만 원. 명품 시계, 가방, 옷 다 팔았어요. 통장 잔고 약 20억. 그리고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서울중앙대학병원 소아암 환자 지원 기금 7억.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5억. 법률구조공단 3억. 저소득층 장학재단 3억. 모두 익명으로 제 이름 남기지 않았어요. 통장 잔고 2억.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이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투룸빌라 전세 1억 5천. 15년 전 고시원과 비슷한 동네였어요. 강남에서 관악구로, 화려함에서 평범함으로 돌아왔습니다. 1개월 후 법률구조공단에 입사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로펌의 10분의 1. 하지만 괜찮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도와주는 일.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5월 지우의 이식 수술이 있었습니다. 민우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지우 수술 잘 될 거야. 기도해줘. 그래. 꼭 잘 되길.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초조했어요.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저녁 8시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혁아, 성공했어. 정말? 응. 수술 잘 됐대. 지우 깨어났어. 민우의 목소리가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준혁아. 내 덕분이야.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날 밤 병원 앞까지 갔습니다. 서울중앙대학병원. 멀리서 바라봤어요. 지우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회복 중. 들어가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잖아요. 나타나지 않겠다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1년 후 2026년 6월 민우에게서 가끔 사진이 왔어요. 지우가 학교 가는 사진, 건강하게 웃는 사진, 가족 3명이 제주도 여행 간 사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봤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관악구 원룸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제가 살던 그 동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15년 전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어요. 지금은 속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민우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신랑 신부 줄에 3명이 함께 찍은 사진. 제 옆에 서연이 서 있었고 민우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습니다. 준혁아,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 놀러 올래? 지우가 생일이야, 15살. 내가 가도 돼? 응. 지우가 아직 모르거든. 내가 친아빠라는 거. 그냥 엄마 친구로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와줘. 멀리서라도 축하해주고 싶잖아. 고마워, 민우야.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했어. 돈도 마음도. 다음 주 일요일. 민우네 집 앞에 섰습니다. 강동구 아파트 30층.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 이준혁입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풍선이 가득했고 케이크가 있었으며 생일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지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미소가 밝았으며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습니다. 아, 아저씨. 지우가 저를 알아봤어요. 작년에 봤던 분이시죠? 결혼식 때. 응. 생일 축하해. 선물을 건넸습니다. 책이었어요. 진로 안내서. 와, 고마워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15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민우, 서연, 제가 함께 불렀습니다. 지우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저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우가 지우를 안고 서연이 웃고 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15년 전에 버렸던 그들이 지금은 완전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 파티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서연이 나왔어요. 이준혁 씨. 네. 고마워요. 지우 치료비.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당연한 겁니다. 미안해요. 그날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다 제가 잘못한 거죠. 지우한테 언젠가 말할 거예요. 진짜 아빠가 누군지. 아니요.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우가 아빠입니다. 14년 동안 사랑해준 사람이 진짜 아빠예요. 저는 그냥 정자 제공자일 뿐이에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가끔 멀리서라도 지우 보게 해주세요. 사진이라도. 알겠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 씨. 서연이 불렀어요. 네. 행복하세요, 당신도. 고맙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2026년 11월. 결혼식이 있던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관악구 원룸에 살고 있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화려한 삶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족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 손잡고 웃으며 걷는 모습.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15년 전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휴대폰에 사진이 왔어요. 민우였습니다. 지우가 중학교 졸업하는 사진. 교복 입고 졸업장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 지우 졸업했어. 고등학교 올라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축하해. 잘 됐다. 답장을 보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 새들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오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조용히 속죄하며 살고 있었어요. 문득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서연에게 50만 원을 건네던 날. 병원 가.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연과 지우의 인생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라도 지우를 지켜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쓴맛이 제가 받아야 할 뻘이니까요. 저녁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카페 불이 켜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혼자